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전공 B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송나라 시대 때의 그 중앙행정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 때 중앙행정조직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뭐 지방행정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보면 이제 항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면 그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나을까요? 분산시키는 게 나을까요?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항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군사권이나 뭐 재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산을 시켜놨어. 그래서 각각의 권력 기구들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특징이죠. 자, 근데 이런 시스템의 특징의 문제점이 뭐냐면 항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행정 전반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나 이런 재정 그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뭐냐면 어, 효율적이지 못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권력 기구 간의 어떤 집행 기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A 기관이 했던 일을 B 기관이 아예 모르고 B 기관에 있던 것을 A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일들이 많고 그래서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군사 그런 재정 이런 것들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켜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사료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다음 가와 나의 간청명을 각각 써보고 밑줄진 상황과 비슷한 당시의 지방 상위 조직의 업무 부담 체제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끄는요. 자, 일단은 이제 그 송나라 때는 중선은 민정, 그러니까 행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이제 군정이죠. 군정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추미던이죠. 추미던. 그래서 송나라 때 추미던에 있는 이제 추미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예, 그렇죠. 문관이야, 문관. 그러니까 문관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황제로부터 작전권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위임을 받아갖고 이제 하는데 솔직히 문관들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뭐 이론적으로만 배운 거지 실전 그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작전도 개판인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 그 나는 재정을 관장했다. 자, 그 송나라 때 재정은 3사가 관장했죠. 3사. 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까 지명한 것처럼 황제권에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해요? 정부 교환이 안 돼. 모든 게 다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항상 견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기구의 이제 사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총괄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재정 낭비나 이런 군사적 낭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방 조직에도 또 들어가요. 지방 조직 권력의 어떤 상호 견제나 분산. 그래갖고 이제 지방 조직도 그렇게 이제 조직이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지방 조직 중에 제일 상위 조직이 로죠 로. 예, 송나라 때 노예요. 예, 우리가 경기도나 충청도나 뭐 이렇게 상위 조직이 같이 이런 것이 노다. 그래서 노는 총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아요. 아까 말처럼 총괄하는 장관을 왜 안 두겠어요? 권력이 지방에 있는 권력이 집중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절도사처럼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계기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두고 이 중앙과 비슷해서 재정, 사법, 군사 이렇게 사사를 설치해요. 근데 이제 동계라든지 그 책들 읽어보면 사사가 돼 있는데 재정, 사법, 군사까지 나오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가 뭘지 그게 뭐 궁금하다가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거기 이제 주에서 보시면 6번 거기 국편이 있죠. 한국사에서 찾은 거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송나라 때 간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국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 6번을 보면요. 지방을 세분화하고 15도로 나누어서 그래서 일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가치로 두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면 경락 안무사, 전운사, 그다음에 재정, 형목공사, 창 해갖고 이제 제거, 상평, 다염사 해가지고 그 당시 경락 안문사는 군사를 전운사는 이제
재정을, 그 다음에 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헌과 관련된 건 사법, 재정, 형옥, 공사는 사법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계나 그런 게 없는 내용이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거, 상평, 다연사.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이제 차나 소금에 대한 전매와 관련된 그 기구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되게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차와 소금도 이제 송나라 때는 전매제였거든요. 예, 물론 판매는 이제 그 상인들에게 위탁을 해갖고 이제 하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정적인 어떤 그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제거 상평 단연사라는 그 간직을 따로 이제 지방에 뒀나 봐요. 예, 요거 좀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상호 견제와 그렇게 뭐냐면 분사를 했다. 이런 그 송나라 때 간제가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 후대. 그래서 명나라 때 그 간제도 상당히 송나라 상호 견제 군영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행정 구역 안에 어떻게 해요? 따로 총괄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황제권을 이렇게 다 집중시키도록.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효율성 전문화, 비전문화, 그러다 보고 이제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고려나 뭐 조선에도 송나라 간제가 들어오죠. 그래서 상호 견제나 군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은 이제 그 헤이안 시대 때 그 기진계 장원하고 관련된 거 1번에 보면. 자,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보충자료 잠깐 보시면 장원이 있어요. 장원 공룡제라는 게 있죠. 예, 장원 공룡제. 그래서 헤이안 시대부터 이제 형성이 돼가서 그 당시 이제 그 간마쿠라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무르마치 막까지 있었던 시대가 이제 장원 공룡제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 때는 이제 주로 기내 지역만 있었고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는 거의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이 장원 공룡제가 형성됐던 시기가 대개 보면 헤이안 시대야.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그러면 이전에 나라 시대는 없었냐? 예, 장원제 중에 있었어요. 초기 장원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 말기 때 이제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초기 장원은 그 당시 뭐가 없었냐면 이게 면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장원 하는 건 일본의 장원은 헤이안 시대 때 들어간 개발 영주들을 위해 중심으로 등장한 기진계 장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진계 장원은 이제 알다시피 자기 토지의 상위 영주 또 그 영주가 좀 기진받으면 저 중앙 귀족들에게 이렇게 납부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진계 장원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 토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형식상 이걸 공령이라고 하고요. 또 개인 토지 들어가면 이걸 장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진계 장원인데, 자, 근데 이 기진계 장원은 대단한 복잡한 소유권과 경작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기진계 장원 안에 이제 보면 원래 이제 그 땅의 소유는 그 누구냐면 개발용주예요. 이 개발용주를 되게 노슈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사무라이 계층들이 형성이 되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앙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니까 자기 토지를 위에 있는 이제 좀 약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 갖다 바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영가가 되는 거야. 그 영가 애들은 이 토지를 또 위에 더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 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가는 최종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고 영가는 뭐죠? 1차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개발 영주들은 이제 뭘 갖고 있냐면 관리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주인이지만 예, 관리 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징수를 해서 그 위에 그 영가나 본가에게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개발용주가 직접 일을 하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그 밑에 또 자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인들한테 또 토지를 경작권을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자기는 관리를 하고, 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이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영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토지 소유가의 중증성, 복잡성,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가, 이게 이제 점점 가마코나 막부 말기 때부터 붕괴가 돼요. 그래서 실제 무르마치 막부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붕괴됐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일작 제도든지 위해서 이제 폐지됐다. 예. 그래서 소유권은 최종적인 소유권은 이제 다이모나
쇼군이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밑에 하면 그 일반 자영농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작권, 어떤 책에서는 소유권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있지만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소유권은 아니에요. 자, 일단 이런 걸로 해서 이 복잡한 소유 관계가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원제와 그와 더불어서 사무라이 등장은 그 당시 이제 율령제를 바탕으로 한 이런 그 체제가 붕괴를 뜻한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장원의 명칭,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기진계적 장원, 이렇게 갖다 바쳤다. 그리고 소유구조의 특징은 한 줄 이내로 쓰면 어떻게 쓰요? 소유구조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처럼 이렇게 배타적인 일물일권주의가 아니라 중충적인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2차 소유권, 최종적인 소유권과 1차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영주 같은 경우에 우슈나 이런 사람들은 관리권, 그 밑에 또 자기들이 있어가 있고 그 소작권도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다단계적인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자. 3번은 기억 내용을 써보고 가해 동맹과 나의 전투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니은의 조치의 영향을 한준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배경은 스파르타 억압 정책, 그리고 스파르타 페르시아 적출병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생소하지만 예전에 이제 스파르타하고 누가 싸웠죠? 그쵸. 스파르타 권력을 잡고 나서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 테베하고 한판 붙죠. 예. 요걸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냈어요. 레오타 전투에서 그 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스파르타 억압 정책.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 때 스파르타가 이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파르타는 아테네보다 더 뭐냐면 강력한 억압 정책을 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각국의 이제 폴리스로 반발을 불리키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폴리스의 군대와 감독관을 파견해 고액의 공납금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한번 페르시아하고 이제 싸우려고 출병을 했죠. 물론 실패를 해요. 이거는요. 자, 그래도 이제 이런 그 배경 아래 다시 이제 아테네가 그 당시 스파르타가 이제 했던 감시인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가두정을 이제 스파르타가 만들었던 가두정을 다 폐지시키고 이제 독립을 해서 그 당시 그 불만 세력들 결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결집된 것을 제2차 해상동맹이에요. 좀 약간 생소하죠. 예. 근데 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강자였던 테베아도 이제 그 동맹을 결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가 낙소스 해전에서 승리하고 테베가 그 앞에 에파미노다스 의 새로운 전술과 지휘로 새로운 전술이라는 건 사선진이라는 게 있어. 예, 그래서 동성애 부대의 유명한 신성대가 하되겠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 분석에 이제 다 해놨어요. 사선진이 뭔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예문에 나왔던 전투 명칭 있죠. 그 유명한 루크트라 전투가 있어요. 예, 루크트라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예, 그래서 이게 누코트라고 있고 또 어떤 포기법에서는 레오크트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영어식 발음 같고 이거는 그리스 원문 발음 같은데 서계를 읽다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발음 그 명칭하고는 좀 달라. 이게 포기법이 좀 다르죠. 서계는 한 80년대인가 7, 80년대 그 포기법을 기준으로 한 거고 최근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현대에 이제 와가지고 새롭게 표기법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차피 교수님들이 서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서계도 맞게 해주고 최근에 표기법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전쟁 경과 체베는 메세니아는 이제 어디에요? 그렇죠. 스파르타의 거의 이제 식민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1차 메세니아 전쟁과 2차 메세니아 전쟁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스파르타의 어떤 식민지 그리고 곡식 창고 농장이 있었던 곳이야. 거기 이제 주로 거기에서 왔던 끝까지 개겼던 사람들 헤어타해 갖고 이제 집단 노예가 시키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니은의 조치에 영향을 쓰죠.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시민의 어떤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으니까 생활 기반을 붕괴시켰고 스파르타는 그 지위가 영원히 상실됐다. 물론 이거 외에도 스파르타는 이미 예전부터 이제 그 펠로폰네스 전쟁이나 이런 거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스파르타 이미지가
붕괴가 돼요. 시민단이 축소하고 사치가 이제 확산되고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하고 예,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전투 이후로 안전이 그게 상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 보니까 돈 문제가 나오고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정조실 비변사 등록에 있는 내용이죠. 예, 비변사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을 맞아치면 이걸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 대충 아는 글자 찾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단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읽을 수 있는 거 경의 각 아문에 그 당시 동이 작년과 새로 창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는 정황이 매우 급심한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걸 기억에 들어간 거, 우리는 전황이다라고 이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예,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들어간 용어는 전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당시 기역의 원인은 한 주인에 쓰시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건 이제 층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제 원인만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황은 무슨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답안에 적어놓은 거 보시면 있고 사료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공시정황과 관련된 공시정황. 뿌셈에 있는 내용이죠. 신뿌셈. 공시정황은 뭐냐? 공인과 시전상인들이 돈이 부족한, 전황은 돈이 부족한 거야. 왜?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사상들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돈줄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전황은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입장에 볼 때 돈이 없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 공시정황은 일반적인 정황이 아니라 주로 공인과 시정상인들에게 돈이 부족한 어떤 특정한 뭐냐면 영업이나 이런 게 회사가 돈이 부족하는 유동성의 위기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셈을 읽다 보면 마치 정황을 공시정황을 전황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 다른 거야. 전황은 거시경제 전체에서 경제 전반에 이제 돈이 부족한 거고 디플레이션 현상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시정황은 어떤 이제 시천상이라든지 이런 공인들이죠. 예, 공인들에게 돈이 부족한 그러니까 오늘날 한 회사의 유동성 부족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좀 경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뿌셈 같은 게 보면 이게 마침 전황은 영조 때 있고 그 다음에 정조 때 뭐 공시정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시켜놨다고 잘못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정조 때 기록 보면 전황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예 그리고 이 전황이 영조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조 때도 있었고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언제 때냐 순조 때 들어와서 순조 때 동강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해소된 거지 갑자기 영조 때 다 해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푸셈은 기록이 됐더라고. 그게 좀 잘못된 견해 같아요. 예. 푸셈을 읽어보면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임용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제 보는 거지. 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 잠깐 하면 오기가 있어. 오기 잘못된 기록이.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걸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전황이라 해갖고 공시전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소셈에서 냈으니까 거기에 입각에 이제 답을 다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황이고 원인은 사상의 상업 자본이 공인 및 시장 사이에 그것이 압도되어 공신인들 간상대의 어떤 자기 부족한 현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는 밑에 있죠. 조세 급납파 학대를 억제함으로써 당시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던 쌀과 면포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유지했고 그리고 이제 독을 억제해서 상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했다. 등등.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이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류젠의 역사의식이요. 류젠의 역사의식.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류젠의 역사의식 사이트의 역사의식과 좀 다르죠. 사이트의 역사의식은 누구의 이제 영향을 받은 거야?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역사교육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류젠의 역사의식은 피아제 필할렘 모델을
비판하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제 역사의식을 강조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누제는 역사의식 안에서도 삐아제 필할레모뎀의 어떤 단계론 이런 관점이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누젠의 그 역사의식은 그 뭐냐면 다른 사회가 어떤 사회가나 다른 학문과 다른 독특한 역사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스파르타가 너무하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누제는 이제 그 역사의식이 나와요. 그래서 정통적 유형, 전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그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통적 유형은 역사의식의 시간에 따라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연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당군 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은 우리 선조다. 이런 것들이 정통적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전형적 유형은 구체적 사건 속에서 이제 일반 법칙을 도출해. 그러니까 보편성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면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갖고 뭐 악비라는 장군 있죠. 이 악비는 애국심을 상징하고 있죠. 왜 이걸 뭐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악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이 사람이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건 전형적 유형이고 비판적 유형이면 현재 가치 체계를 문제화시켜 과거를 단절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페미니스트 역사 소설, 남성 중심의 역사를 탑하고 여성 중심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것도 이제 비판적 유형이고요. 발생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효성에 대한 논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알면 이게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까지 좀 이해가 안 돼. 이건 뭐냐면 일단 그 입론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상책인가요? 예. 그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서로 조절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약간 추상적으로 써놓은 건데 A의 가치가 있고 B에 대한 가치 과거에는 올 수 있지만 현재는 안 맞아요. 현재는 맞을 수 있지만 과거에 안 맞아.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차이점 입장을 이해하고 A와 B를 서로 간에 융합시키는 관점 이걸 발생적 유형 이게 다 단계적인 거야. 그래서 정통적 유형 그 다음에 좀 발전된 게 정형적 유형 그 다음에 비판적 유형 그 다음에 발생적 유형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그 유형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가는 조쿠에 난 때, 맞아. 조쿠에 난 때 이제 우리가 요이토모 공에 뭐냐면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공통된 연대 의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통적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동속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건 도고 자주 변하는 것은 기다. 이건 뭐야? 동도소기적 견해죠. 그러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받아들이자. 옛날 가치가 지금의 가치를 서로 융합시키자. 그래서 이제 이걸 느제의 역사의식에 적용하면 발생적 유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역사의식 유형을 방식으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정통적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발생적 유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가의 역사의식 유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쓸 거.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요리토모의 어떤 그 막부를 모시는 그런 무사, 사무라이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연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역사의식 유형을 통해 제공된 관점이 뭐냐? 인간이 스스로 시간 속에서 위치시키며 그들의 과거를 설명해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켜주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색책보다는 입론책인가 그 내용에 보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문까지 주어지고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자료 A와 관련된 단체가 혁명운동에 차지하는 의미를 소수해보고 기역의 용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고 디귿과 관련된 디귿과 관련 니은의 용어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자료 A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중국 동맹의 혁명 방락과 관련된 거야. 중국 동맹의.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가 또 있냐면 구삼민주가 있죠? 예전에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구삼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통치 방법, 그리고 이제 동맹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통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군정, 약법 체제, 현정 체제. 그래서 약법 체제를 장개석이 이용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약법이랑 훈정 체제를 이용한 것이 자료 B번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훈정강령 6조예요. 자, 훈정강령 6조는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이거 소문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소문이 이미 죽었고요. 북벌기 직후에 이제 장개석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소문의 유지를 받는다는 명분 아래 훈정을 하자. 훈정에서 이제 해서 소문을 중심으로 해갖고 소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장개석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 당내에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요. 원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장개석을 이제 뒤엎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A와 관련된 단체가 혁명군에 차지하는 의의를 쓰시오. 동맹회. 그래갖고 이제, 혁명단체 의의를 보면, 원래 동맹회 이전에 이제 흥중회, 하흥회, 뭐, 강곡회 등 성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분산적인 혁명운동을 통일적인 지도부와 이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한계도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시대. 기획의 시대는 이제 뭐냐? 기획과 관련된 용어는 국민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혁명. 예. 이 국민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국 건립이죠. 예. 재정을 없애고 공화국을 만들자. 예.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은 이제 뭐야? 삼민주의죠. 삼민주의. 삼민주의 16자 구호 있죠. 예. 그래서 구제달로. 그래서 오랑캐를 쫓아내자. 오랑캐는 누구야? 청이지, 청. 만주족. 중화를 회복하고 민국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민족주의 중화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1, 2번은 민족주의 민국을 건립한 것은 민권주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뭘까요? 민생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직권을 평등한다. 근데 이 직권평등의 의미가 구산민주의하고 신산민주의가 좀 의미가 다르죠. 구산민주의는 직권은 매도가 매수가의 차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그걸 이제 공공의 이익에 이제 쓰는 거죠. 토지 공개념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산민주의에서 이제 직권평등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토지 분분, 토지 경작권을 분배해주고 소유권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약법에 의한 통치, 니은에 의한 통치, 이거 뭘까요? 이거는 훈정이죠. 훈정. 근데 엄밀해서 이제 훈정초기 초창기 때는 약법이 없었어요. 원래 약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약법도 없이 어떻게 법 없이 통치하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원 전쟁을 겪고 반잔 전쟁이죠. 반잔 전쟁. 예. 그래서 반잔 전쟁을 겪고 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명분을 이제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 다시 통치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약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헌법을 이제 그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뭐 오헌초 같은 거 이건 이제 뭐 헌법 초안을 만들고 했는데 국공 내전까지 막 믿었죠. 그러다 이제 1949년에 가서 정식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의미가 없죠. 왜냐면 49년은 이제 이미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을 물리치고 대륙을 이제 집권할 때고. 예. 자, 하여튼 훈정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7번은 조선시대 한국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그 세조실록에 이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목리신서는 이제 그 거의 18세기 말에 19세기 쪽도 초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삼정의 문란과 연결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디귿의 조치, 의창국을 그 기억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한수할, 기억에 이제, 말 잘못했네요. 아니, 디귿의 조치. 그 한수할 때 매 10대 4두에 이자를 붙여서 받으시면 기억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의창국. 원래 이제 조선 초기 때 의창이 있었죠. 고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의창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쌀이 있어야 되는 이걸 군자국으로 이제 했어. 군자국. 그러니까 군에서 보관하는 그 군량민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빌려주고 이것을 묵은 쌀을 빌려주고 새 쌀을 받는 그래서 이제 쌀을 교체시키는 또 문제도 해결하고. 근데 이 의창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들도 이제 국가 이제 노고를 받고 이제 관리하고 그 의창비 자체가 이제 뭐예요? 그 자기 쌀이 아니다 보니까 한수가 안 돼. 빌려가도 끝까지 배째란 식으로 나와버리면 예, 한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의창비를 이제 할 때 이제 원래
그 한국에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해갖고 이제 받는다고 하지만 이건 자연 소모비라고 해요. 자연 소모비. 그러니까 이제 빌려줄 때 약간 이제 지가 파먹거나 그런 것들 이제 하기 위해서 보충하는 데 자연 소모비인데 이게 나중에 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디귿은 뭐와 관련 사창과 관련된 거. 예. 그래갖고 이제 사창이 아니라 이제 상평 창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요때 사창 맞네요. 사창과 관련된 거죠. 개인이 운영하는 사창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창을 할 때는 일단 한수할 때도 같이 계속 자기 거니까 계속 받으려고 하겠죠. 끝까지 출신 그 채권 출신이 잘 되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한수할 때 4두씩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쉽게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의창국 같은 게 이자를 안 받기 때문에 의창국씩 계속 줄어드는데 사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창위가 이제 개인이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끝까지 받아갖고 사창위를 받아서 또 이제 이익도 얻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에 빌려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창의 문제점을 사창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려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제대로 됐냐?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번의 이제 시범 결과 결국에 이것도 나한테 문제가 생겨갖고 중단이 된 거죠.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창하면 양반들이 운영하는 사림들이 운영하는 사창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가주도의 사창도 있어요. 예, 이게. 근데 이 국가주도의 사창은 몇 번 시범을 거쳐서 의창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상평차로 넘어가고 상평차이 그 한국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 국가주도의 사창은 언제 또 부활을 했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그 대원고 때 그 사창제 이건 국가주도의 사창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삼정의 문란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일단은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니은과 관련된 16세기 때 실시한 제도의 명칭이 쓰시오. 나라의 경우에 보탬이 된 열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일본 모해를 얘기해요. 일본 모해로. 일본 모해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의창위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죠. 원래 이자가 없어요. 근데 자연 소모비도 이해해서 그 받는데 이게 나중에 이자라는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의창이 아니라 상평창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 상평창이 한국을 이제 나눠줄 때 이자라는 걸 받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중앙재정으로 이제 바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부사된 거죠. 원래는 중앙재정에 들어간 것은 일본 모해로 이렇게 이제 해서 10분의 1이었죠. 해독은 이제 중앙재정으로 편입된다는 의미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비중이 커진 거야. 그래갖고 1분 모해록이 아니라 3분 모해록 이렇게 바뀌게 돼요. 3분의 1을 중앙재정으로 들어가게. 그럼 지방재정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더 그만큼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이제 세금을 뜯어보려고 한국의 폐단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불협인지 진대라고 하겠으나 이건 늑탈이지 어떻게 불협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와준다고 원래 하지만 실제 강제로 이제 뭐냐면 뜯어내는 거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 그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여기에서 부당행위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그 예전에 한번 그 기출 예문에도 나왔는데 뭐 이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 다음에 반작도 있고 허육도 있고 분석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한 가지 외워둬서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어요. 그 역교동 관련된 예문으로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 뭐 사대 하나 써. 부당에 뜯어낸 사대 중에 하나 써.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문제점, 삼정의 문제점에 붙인 내용들 그런 것도 이제 좀 하나 외워두시고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뭐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냐면 트루만 독트리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당시 이제 냉전이 막 시작할 때 그리스, 터키에 뭐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니까 미국이 이제 이들 나라를 원조를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받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가에 들어갈 국가, 가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이거
문제를 오타를 하는데 기억의 국가죠. 예. 기억의 국가고 그다음에 기억의 그 계획 목적을 이제 쓰고 그 기억 계획에 대해서 소위 만든 경제 원조의 연출은 기억이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됐네요. 예. 니은 이것도 니은이죠. 이게 좀 오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의 목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니은의 목적 예, 이렇게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두 개의 국가의 목적은 이제 보면 이건 그리스와 터키죠. 그리스와 터키 그래서 그리스 터키를 이제 원조해주겠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유럽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피폐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들에게 경제적, 재정적 원조를 해주겠다. 그 목적은 뭐냐? 이것은 이제 마살계의 목적인 그리스 외에도 이제 서유럽에 이제 어떤 경제적,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못 먹고 못 사는데 사회주의 확산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마샬 계획의 목적을 쓰시면 돼요. 공산주의 세력을 막고 미국의 상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니은의 개혁에 이제 대응해서 소련이 만든 경제 원조 기구를 명칭을 쓰시오. 이게 코메콘이에요. 원래 소련과 그 뭐냐면 동유럽도 마샬 계획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마샬 계획에 뭐 미국이 이렇게 할 때 서류만 하겠다고 명시가 된 건 아니니까.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딱 보니까 미국이 자기 주도권 안에 이제 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 거부하고, 따로 이제 코메콘이라는 대응 기구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후한 때 기획에 관한 내용을 이제 써보고, 니은의 간첩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을 수행하기 상인들이 부과되었던 세금 명칭과 니은을 담당했던 인물을 각각 쓰시오. 요 사료는 어디에서 익숙하죠? 그렇죠. 이번에 기출 나온 사료야. 그래서 뭐 기본에 기출 나오니까 이제 뭐 나오겠나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 입장에서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또 총괄 문제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한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이제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해보시겠지만 중국 고대에서 한 문제는 비중이 높죠. 그게 50%야. 2년마다 한 번씩 나와. 그래서 항상 이게 한 문제 정책은 다 둘도 깨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보면 기획에 관한 내용. 그 기획은 대농영이죠. 이건 뭐냐면 요번에 이제 나온 대사농과 관련. 대사농이 원래 예전 명칭이 대농영이었어요. 예, 명칭이. 그리고 치송내사라고 해서 국영 중에 하나죠. 치송내사, 대농령, 그 다음에 대사농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예,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산농이라고 부를게요. 예, 그래서 대산농의 역할은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항실 재정을 담당하고 주조건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한 문제 때는 또 뭐의 권한까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어딜까요? 예, 염철 전매 관련된 권한까지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니까 이 대노역 그 당시 이제 이런 대산홍은 간부 간의 간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권한들 총괄하는 간직이에요. 예, 요거는 간부가 아니라 간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간직 안에 이제 여러 기능들 중에 이제 산민전이나 수용도의가 있죠. 그래서 니은에 같은 동조를 만드는 거니까 수용동의, 예, 수용도의가 이제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수용도의는 주로 이제 오수전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대뇨령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다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후한 때니까 기획의 권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후한 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이 있죠. 뭐 항실 재정을 담당하고 주조권을 담당했고 예전에 이제 소부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동의 권한을 이제 다 인수받고 예전에 또 무죄 때는 권한이었던 염철 전매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후한 때니까 모든 걸 쓰는 것이 아니라 항실재정과 주조권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동계라든지 한의 중에는 후한 때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책에 보니까 후한 강무제 때는 초창기 때는 권한이 막강했는데 중후기 때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뭐냐면
대산홍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권한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산홍이 후반 말기 때 들어가면 이 권한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동계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동계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디귿 수행할 상인들에게 부과됐던 세금 그래갖고 이제 한나가 원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뭐예요? 예, 홍도를 원정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상인들 뜯어냈잖아요. 그래갖고 일종의 재산세였던 뭘 바치겠죠? 삼민전을 부과했어. 예, 중동 억산 정책에 입각해서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니은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여기에서 위원과 덕망을 넓혔으면 장건이 처음으로 서역의 자치를 열었고 구에 포기 장군이었던 포기 장군의 명칭 있죠. 포기 장군이 홍내 서쪽을 공격해서 홍야왕, 흥도왕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땅을 텅 비게 하고 등등 있는데 요때 포기 장군은 누구냐? 이거는 그 유명한 각거봉이라는 인물이에요. 각거봉. 각거봉이죠. 항시 외척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위청 각거봉이 대표적인 흉노 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위청 각거봉 뭐 나중에 이제 이강리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외척 출신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좋은 집안이 아니야. 근데 되게 보면 이제 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등용을 해요. 왜냐면 집안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중앙 요직을 이제 뭐냐면 차지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반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이 안 좋은 하고 주로 이제 외척 출신들 되게 보면 지방 호족이라든지 중앙 귀족 관료 출신이 아니라 되게 한미한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등용해서 자신의 어떤 친위 세력을 이제 조직을 하려고 했고 이들이 또 세력이 커지면 또 잘라내요. 처형시키고 숙청을 시키고 그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임시정부의 분열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료 A가 있고 자료 B가 있죠. 그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자료 A고 자료 B는 임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면직시켜 탄핵을 해갖고 면직을 시킨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배경을 보면 대표회의가 개최했던 경제적 배경을 써있어요. 예. 그 당시 임시정부의 그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 그래갖고 왜 안 좋았냐 이런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데 영통제와 교통국을 조직이 붕괴되자 임시정부는 자금난을 걷게 됐고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동포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기획의 대의 때 의견의 요지를 각각 쓰시오. 그럼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죠. 그래서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새 정부를 세우자는 의견이고요. 개조파는 요게 뜯어 고치자. 그래서 기존의 임시정부를 개편하는 선에서 유지하자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은의 개통을 운운하며 이게 뭐냐면 이제 윤씨 대통령 이승만을 이제 면직시키는 탄핵받아 면직됐잖아요. 그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금을 유용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거둔 그 자금을 국내에 잘 안 보내고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고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외 활동할 때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명칭을 누구의 대통령,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성정부 대통령이다. 예. 이 사람은 볼 때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 임시정부의 그 헌법을 보면 그 의정원의 권한을 되게 강화시킨 거예요.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의 권한, 의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점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측면에서 이승만을 볼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예전에 한성정부의 그 대통령 집정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이제 한성정부가 뭐 했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한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입장할 때는 이거는 임시헌법을 부정하는 거죠. 대한민국 그 임시헌법을. 예.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법 근본적으로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승만이 그 상해에 임시정부의 상해에 자주 머물지 못하고 대 6개월 정도 머물렀나? 잠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미국 갔거든요. 그래서 예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대로 머물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뭐 자금 유용, 그다음에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성부의 어떤 한성정부 대통령 이렇게 하고 이게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가 이제 안차고가 이제 설득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한성정부 집정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시정부에 머물지 않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탄핵을 받게 되고 그 탄핵 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1번은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거. 퍼스는 인증적 사고죠. 예, 부스와 함께. 그래갖고 이제 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증적 사고를 이제 할 때 이 퍼스가 이제 나중에 피스는 이제 부스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원래는 역사교육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죠. 그래서 이 피스나 부스에 이제 관련됐고 이게 이제 이 퍼스의 그 사고방식 피스, 부스의 인증적 사고에도 영향을 줘요. 예. 자, 하여튼 그러면 퍼스는 추론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눴죠. 근데 이제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그 추론 방식은 그 뭐야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것은 가설적 추론이고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기납적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은 지금 법칙과 이제 사례 이렇게 쭉 얘가 만들어놨는데 가설적 추론은 쉽게 말해서 기납이라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가설적 추론은 눈으로 관찰할 수 없거나 도저히 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제 가설 추론으로서 과학에서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유로파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유로파 크레이트 그 밑에 그 얼음 밑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거기에 또 생명이 사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 과학 기술을 통해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타임머신 타가지고 뭐 그거 와서 살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가설적 추론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납적 추론을 해서 이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끼워 넣어서 단편적 사실을 끼워 맞추는 거죠.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완벽히 100%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항상 반증 가능한 그 형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증적 사고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후에 피처라든지 부스가 이제 역사 교육에 적용된 거죠. 자, 그러면 기획과 니은의 이제 그 추론 방식의 명칭. 아까 기획은 가설적 추론, 니은은 기납적 추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피셔가 생각하는 니은의 추론 단계 역할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피셔가 보기에는 가설을 가지고 자료에 비춰 논리적 모순이 없는 걸 확정된 것을 그 역할 기납적 추론의 단계 역할로 보고 있고요. 이런 피셔가 개념 정립된 그 인증적 사고를 불수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했죠. 예, 실험 연구를 불수의 연구에서 자료 추상적으로 분류한 학생들은 기억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억 단계, 그러니까 이제 가설적 추론 단계에서는 그 당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 생각을 한다. 불수의 연구 단계는 남색책에 있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그거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7차 모의고사를 이제 했고 곧 이어서 이제 곧바로 그 보너스 문제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보너스 문제. 7차 보너스 문제를 보면 자, 다음 기획이 성립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을 이제 말해보고 그다음에 니은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을 쓰시오. 이건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국립작업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국립작업장이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 2월 혁명 때 사회주의 정부가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임시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참가했기 때문에 그 국립작업장을 이제 만들었죠. 2월 혁명 이후에 조직한 임시정부에서는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 사회주의자가 참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에 니은에 대한 대응을 서술하시오. 당신의 작업장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완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임금을 받으려면 자신과 가족의 생존 수단을 매일 기다리는 11만 노동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이제 보면 원래는 국립작업장이 초창기 때는 임시정부의 사회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했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 참여가 그 당시 보수적인 중산층의 농민들에게 상당히 안 좋게 비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헌국회를 이제 만들 때, 이때 이제 선거를 내보니까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별로 의회 단선을 못하게 되고, 되면 중도파나 보수파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임시정부를 군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 초창기 때 임시정부 때 만들었던 그 국립작업장을 해체하려고 했고, 그에 반발해서 이제 이 폐지 반발해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했던 그 6월 폭동이라고 걸 일으키죠. 6월 폭동. 근데 이건 6월 폭동보다는 6월 항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계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좀 썼어요. 서계를 보면 좀 약간 보수적이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예요. 산업혁명은 이제 명방지에서 이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예전에 수공업 짓기를 했던 것을 이제 수력이라든지 증기기관 이런 걸 돌려가지고 동력을 동원해서 이제 기계로 이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수력과 화력에 주로 의존하는 방직 과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방직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그 방적과 지포를 말하는, 예. 그러니까 방적이랑 실을 뽑는 거고, 지포는 옷을 짜는 거죠. 물론 이제 방직을 이제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지포만 해당하지만, 여기에서 넓은 범위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계를 쓰면, 아크리크의 수력 발전기, 물 방전기, 카트라이트 역짓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석탄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죠. 왜 증기를 석탄을 돌렸잖아요. 석탄을 이용해갖고. 자, 니은이 제철 사업에 사용했던 경제 배경을 무엇인지 쓰시오. 예전에 목탄을 사용했죠. 제철 사업할 때. 근데 이때부터 석탄 갈등인데 석탄을 이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제철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종래에 사용되고 있는 연료인 목탄이 장기간에 걸쳐서 산림 변체를 해갖고 나무가 줄으니까 목탄 가격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대신해 연료로서 석탄이 등장을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다음 1차사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고 기획의 대상으로 하는 혁명적 보충 조치를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이제 시험 중지에 자주 나온 권리장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기획의 대상 신교들, 요때 신교는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는 이게 뭐야? 권리정책 이후에는 이제 신교가 국교에서 분리되죠. 예전에는 형식상의 국교에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비국교도가 이제 공식화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기획을 대해서 혁명적 보충 조치 관련된 내용, 이거 뭘 써야 되겠어요? 신교도와 관련된 건 간용법이죠. 그래서 이 간용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비국교된 신교도, 요거는 뭐 카톨릭도 포함돼요. 예부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왕국과 하나의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영국 국교에 믿었지만 그 당시 이제 간역법을 통해서 비국교도 이제 이때는 비국교도죠. 분리돼 나갔으니까 신교들에게 예배를 자유를 허용했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뭐 국가의 공식적인 것은 좀 인정은 못하겠지만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그냥 내버두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권리정쟁의 역사적 의미, 그 무슨 중학교적인 고가사적 의미지만 좀 에어둘 필요 있어요.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두 문제는 중세 이대의 영국의 현정적 동성을 종합하고 마그네 카르타나 이런 권리청원에 있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안건 제한 및 의회 우위를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제1차 러시아 혁명이죠. 제1차 러시아 혁명. 피해 인류의 사건을 관련된 내용이죠. 자, 러시아 노동자들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러시아 상황을 한 줄에 쓰시오. 이때 러시아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러일 전쟁에 러시아가 거의 일본한테 거의 질 상이었고요.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식량과 평화 요구한 대규모 궁중 집회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다. 러시아가 잘났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저 병방에서 일본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무너지겠죠. 거기에다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데모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짜르가 그 사람들 군대를 동원해 갖고 이제 총살 발사를 해갖고 민중들에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때는 그걸 계기로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노동자들 요구했던 세 가지 내용을 쓰시오. 예문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것도 예전 기초에 잠깐 언급됐죠. 정치, 종교, 사법, 대사면, 보통교육 실시, 언론 출판의 집회,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단계 토지 이전, 정당한 표준임금제 제정,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쟁의, 자유. 이런 것들 이제 요구했고, 기획 대신에 10월 칙령을 내갖고 이제 허용했던 의회 명칭을 쓰시오. 그러니까 원래 재헌이라는 것은 뭐야? 헌법을 만드는 거야. 헌법을 만든다는 건 권력 구조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르 체제 대신에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재헌이보다는 좀 약간 단계가 낮지만 헌법을 못 만드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회 권한을 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두마라는 거죠. 이 두마. 두마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반짜르 정선의 군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들이 부르주아라든지 일부 지식인이라든지 산업자본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맨세비키와 볼세비키만이 외롭게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분열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밑줄친 가의 용어를 쓰고 나의 입장에 취한 사상을 무엇이라고 쓰는지 쓰시오. 자, 인간의 유대 다인의 가의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면서 적합이라는 게 정확하면서 확증된다는 거죠. 적합하면서 강범위에게 몇 페이지에 거쳐서 분명히 예증했다. 그래서 요 용어는 이제 쭉 밑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수많은 생물 개체들이 자연과 이제 투쟁하면서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죠. 적자생존. 그래서 이제 이 적자생존이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의 입장을 취한 사상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익을 위해 강하든 약하든 동등하게 서로 도움을 주며 합칠 줄 아는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를 가장 번창하고 가장 많은 수의 자손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 적자생존을 이제 나중에 그 사회 진화론에 도입을 하잖아. 그걸 반대해서 오히려 강자 약자가 서로 화목하게 공동체를 이제 구성을 하자. 이게 이제 뭐 무정부주의야. 무정부주의. 그리고 이 무정부주의고 이 사조 자체가 크로포트키의 무정부주의 관련된 만물 돕는다는 사조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정부주의 하면 막 그 바쿠니의 이제 폭력 그 테러, 폭력 이런 것만 생각하죠. 파괴. 근데 원래 무정부주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자발적인 어떤 사람들이 만든 국가 조직 대신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자 공동체주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크로포트계에 있는 상호부조동 같은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공동체에 입각한 국가 조직을 대신한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조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생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 때는 공법을 실시했고요. 이 공법 조선시대 때 실시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하나 때 실시한 공법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공법이 조선의 공법이 하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 공법은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정액세제를 걷는 것이 공법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NA 들어갈 것은 은나 때 조법이라는 게 있죠. 조법이 있고 그리고 이 조법은 이제 은나뿐만 아니라 주나라 서주까지도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하해 시대 세법의 문제점. 그래갖고 이제 이 문제점은 뭐냐면 그 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시대 공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액세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풍년의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해.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또 장점일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정액적인 어떤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편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조시대 때 공법을 실시했고 그리고 또 다폰손실법에 의한 주관적 기준을 없앨 수 있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공법은 한화시대 때 공법을 좀 완전 보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점 그게 뭐죠? 풍과 흉년의 융통성을 좀 대응하기 힘든 걸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분 구등법이라는 걸 둬가지고 추구기를 통해서 강수에 따라서 융통성이 대응했다는 게 좀 약간 차이점이자 근본적인 거는 정액세제를 추구했다. 그래서 정액세제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그 예산 수입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세금을 기초로 해가지고 들어온 세금을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양출 재입의
어떤 근대적 색채의 어떤 그 장점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이거는 개천맥, 천맥제와 관련된 거예요. 상하의 범법 중에 천맥제죠. 그래서 천맥제 둘러싸고 토지 분급설을 이제 해석을 둘러싸고 두 가지 이제 의견인데, 자, 하여튼, 가대 분급설을 입각할 때, 이 분급설에 입각해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거는 이제 천맥을 개설했던 것은 전전제 유지의 이제 어떤 그 번역,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답은, 이렇게 다루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토지 분급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 추인설이 있어요. 이건 일본 학계에서 주장한 거고, 이건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토지 분급설 입장을 때는, 기존의 토지를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란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죠? 토지를 나눠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 가서 이제 정정제가 완전히 붕괴됐다. 예, 정정제를 바탕으로 조법 체제가 이제 전국시대에서 철기가 확산되면서 붕괴됐다. 그래서 요 토지 분급설은 정정제의 어떤 유지 변형보다는 이제 천맥을 계지해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달아놓은 답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분 이제 입장을 존중해갖고 이제 일단 달아놨어요. 자, 그 다음, 토지 추인선은 중국에서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철기의 널리 보급 체제가 뭐죠?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언제요? 예, 춘추 시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춘추 시대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제 자체가 붕괴됐고, 이것의 사유지가 진행됐고, 그것을 전국 시대 때 추인해줬다.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 의미를 쓰시오. 그래가지고 수조를 통해 재민지배 체제 강화. 이거는 맞아요. 토지 분급수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 자, 이거는 이제 서진에 이제 관련된 이제 세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한대 인두세적 그 조세 체제를 호등제 입각에서 걷는 그런 이제 호조세라고 하죠. 예. 그 호조세 체제를 만들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해 조세 원칙을 이전의 왕조 한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것을 보이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조니까 이제 억경병령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위와 관련된 건데 위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나중에 서진과 연결되는 호조식 관련된 체제죠. 그래서 예전에 한나라 전하시대 때 인을 기준으로 했지만 요때는 세제가 이제 호를 기준으로 넘어갔잖아요. 위나 서진 넘어가면서 호조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 체제는 한때 인두세적 조세제도를 부정하고 호를 단위가 부과한 호조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세법은 호조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호조식과 관련된 내용은 그 뭐야 시험 문제 나왔죠. 서진의 호조식. 그것이 위를 출발해갖고 서진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런 관련된 이제 그 8차 모의고사는 7차죠. 예.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토요일 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되게 바빴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원서를 집어넣고 그 상황을 이제 와가지고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드는데 제가 역사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알바분을 좀 동원해갖고 지휘과나 뭐 일사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은미체 뭐 국영수 다 만들어. 왜냐면 이게 북소년이 여러분들 역사과는 저를 생각하더라고요. 북소년 카페 하면 저 개인을 생각해. 근데 이제 북소년 카페가 역사 카페뿐만 아니라 원래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사회과나 국영수나 은미체가 있어요. 그래갖고 되게 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운영자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기 이제 다른 일도 이제 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 분들은 이제 북소년을 저를 생각하지 않고, 카페로서 생각해. 저는 그냥 하나의 운영자로서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보충 자료도 이제 못 만들었고, 금요일 날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만들었어요. 거기다 또 일요일 날, 어,
제가 아시는 분 결혼식이 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이분은 너무 친하신 분이어갖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강남에서. 거기서 만났던 분들하고 또 이제 영화도 보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치대만 찍었네, 그냥 오늘 주말에. 어,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정도, 월요일 날 다 찍으면 괜찮지만 화요일 날까지 두 번 나눠갖고 제가 찍어갖고 최소한 이제 화요일 날 올려드릴게요. 7차, 8차를. 예. 그리고 물론 7차 부분을 찍은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올리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9차, 10차는 다음 주에 또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